그런데 설사 이 글리포세이트가 그 정자의 활동성이나 아니면 이제 난자 그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지금 우리 쌀보다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식량을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다 이게 경쟁 가격인데 우리 밀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입산 밀을 쓰는 거하고 가격 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알아갖고 우리 밀을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면, 그리고 수입산 밀을 사용하는 가공식품 매출이 줄어든다면 자동적으로 이게 식품업체가 생존을 위해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대중한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밀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못 팔아서 창고에 그냥 쌓아져서 어떤 때는 썩고 있는 상태에도 이게 사회에 이게 제품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수입하는 농산물을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 주로 이렇게 발주를 해가지고 그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오는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영세한 업체들은 유기농을 들여오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들여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많은 게 그렇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갖고, 그게 이 밀 농사뿐만 아니라 닭이나 돼지 키우는 데서도 이 시스템 안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서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다 이런 게 한 단계 위에서 얘네들이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문제를 알고 이 시스템을 고쳐 나가려면은 참 법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작동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생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 또 이런 어떤 그 농산물을 수입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공무원분들이 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힘들게 세금을 내고 그걸로 이제 월급을 받아가시고 생계를 잇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이 없으면 세금도 점점 줄어들 거고, 결국 공무원들도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이 국민들을 살기 어렵게 하고 더 병들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까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 이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말씀했는데, 이게 그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눈밖에 날까? 예? 그러면 내 위치가 위험하겠구나. 그걸 더 염려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문화는 이 수직 아니에요, 수직. 아래 위. 그래서 윗사람이 원하는 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한 그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게 힘든 게 항상 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문화 성격에서 자랐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은 뭐 우리가 선출을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최소 한 번씩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게 사실 장관이나 대통령인데 그 바뀌는데도 계속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이 최근에 들어본 건데 여당 야당이 있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관료당이 있다 그래요. 관료당. 그러니까 이 계속 정치인들은 바뀌겠지만은 그 정부 부서에 들어가 있는 이 관료들, 이 사람들은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구조가 생겨서 그 자체가 당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얘네들이 장악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이 장악을 한다면은 그 관료들을 그럼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야가 주도권을 서로 선거 때마다 바뀐다 그래도 이 관료들 자체는 안 바뀐다는 얘기죠. 네, 임명직이니까. 예. 결국은 그런 행정부에 임명된 그 고위 관료들이 견제가 없다는 거네요. 그럼 결국.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논리에 의한다면은 뭐 선출직은 계속 여야가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견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지만 그 행정부 내에 있는 실제 고위 관료들 선거에 의해서 선거가 있어도 바뀌지 않는 그 고위 집단들이 상당히 문제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글리포세이트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식품 구입할 때 그 돈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MO가 함유된 식품은 사지 말고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밀가루를 만든 제품을 사지 말고 그 대신 유기농 식품을 선호한다면은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싼 거를 찾고, 근데 최소한 이제 식품에 그게 이제 GMO 이제 또 글리포세이트 함량이 얼마인지 최소한 표기라도 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죠. 네. 지금 불임 환자가 그 5년간 1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요. 그러면 그게 불임 환자가 이제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보면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R 스퀘어 값으로 갑상선 환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안에 거의 97%가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갑상선 안의 경우 글리포세이트를 먹지 않는다면 현재 발생하는 숫자의 단 2.4%만 발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변수 때문에 이제 다중 공선성이라든지 또 공통적인 원인이 이제 중첩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 데이터 연구로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를 똑같이 이 남성 정자 운동 또 불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단순하게 치환한다면 현재 불임 환자 100만 명 중에 97만 명은 불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글리포세이트를 먹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교적으로 저비용으로 이쪽으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 대신 그 바꾸기 어려운 결혼을 늦게 했다느니 뭐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느니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안 낳는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니까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꾸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이렇게 쉽게 네, 최소한 불임 그 시술을 받고 또 불임 이렇게 그 병원 해소하려고 병원에 가는 이런 분들은 최소한 아기를 낳을 의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0만 명이면은 그 중에 뭐 97%가 97만 명이 더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임 문제로 병원 가는 거는 참 진짜 창피한 거거든요. 특히 남자한테는 웬만해서 아니 남자 구실 못한다고 얼마나 그 창피한 얘기예요. 그걸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인데 하지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숫자가 훨씬 많죠. 있기 훨씬 때문에 많아요. 불임이 예. 되고 있다. 예. 예, 그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네요. 그 보통 뭐 한 2배라고 쳐도 그러면 200만 명은 더 네.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만 문제를 인식하고 어디를 집중해야 되나 이것만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사실을 좀 널리 알려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내가 지난 6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6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6년 전에 이거 이제 좀 알리셨다면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통찰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이제 뭐 데이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 이제 안 중요한지를 또 식별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까지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뭔가 좀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나는 지난 6년간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참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인구 절멸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지금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136년, 그러니까 2056년이면은 4천만인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 옛날에 추정한 거 지금은 훨씬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2014년도에 이게 국회에서 이게 발표한 건데 그 당시 1.2였어요. 출산율이. 네. 근데 지금은 0.81이니까 뭐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이 곡선이 이게 가파르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시골에 조금만 내려가도 읍 단위로만 가도 읍이 그래도 그 상당히 큰 행정구역인데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그러는데도 어린이들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 지방의 도시들은 그야말로 없어져가는 소도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대도시도 지금 학교가 막 통폐합되는 데도 있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이 인구가 없어지면은 뭐 국가가 소멸되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미국 대륙 보세요. 인디안들은 거의 다 멸종했지만은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국인이 사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민족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네, 한국 인종은 그냥 멸종.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무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먹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실 거예요. 할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도 훨씬 많이 낳고. 7명 8명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면은 뭐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앞날을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데이터를 굴리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그런 걸 보면은 뭐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참 한 세대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70명, 80명 한 번에 이랬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식용으로 사용된 게 1995년.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또 불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뭐 1995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를 하고, 또 암 환자는 또 반면 또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참 슬픈 현실인데 그것을 또 조장하고 있는 게 또 식약처, 또 보건복지부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는 게 참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고 있는 거네요. 지금 당장 배부르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결국에는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정부도 그렇고 뭐 대학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이 일어나야 돼. 결국에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알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길거리에서 이거 찌라시 만들라고 건네주잖아요. 관심 없어요. 뭐 이런 거를 뭐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깨어나는 시민의 행동은 일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있으면은 네,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해보시죠.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